네, 바이블 362페이지부터 371페이지 예제 4번부터 해가지고 예제 8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등차 수열의 합파트인데 저번 시간에 설명을 다 했으니까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과정식만 좀 써보면 가우스가 증명해줬다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2분의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한 거에 그때 항의 개수 n으로 곱해준 다음에 그걸 두 번 더해서 1을 나눠준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n번째 항을 일반항을 표현을 해주면 a1 플러스 n-1 d니까 2a1 플러스 n-1의 공차 d도다. 요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요 일반항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했다고? 얘는 초항과 미지수 몇 개? 2개니까 SN을 구하려면 조건식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네, 2개가 필요하더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n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이다. 자, 요런 식의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인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항까지를 빼주면 일반항 an이 되는데 얘는 일반적으로는 2부터 성립을 할 거고, 그러면 첫째 항은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S1이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A1과 똑같다. 이렇게 봤었죠. 근데 1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S1 빼기 S0은 A1인데 S0이 만약에 빵이면 S1과 A1이 얘랑 똑같아요. 그럼 1을 집어넣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SN이 딱 좋아졌을 때 n에다 0을 집어넣어서 그게 빵이 되면 얘 구한다면 그냥 1항부터구나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번 관련된 내용들이 요런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 관점으로 자, 예제 4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 보면 자, 3항이 예제 4번입니다. 자, A3항이 7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A6항이 13인 등차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S20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2분의 항의 개수 20개에 2 곱하기 초항의 n-니까 19d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만 구하면 됩니까? 초항과 공차만 구하면 되죠. 미지수가 2개니까 조건식 몇 개? 하나, 2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A1 플러스 2D 당연히 일반항으로 표시해야죠. 초항과 공차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두 번째는 A1 플러스 5D. 네. 어디 있었냐 이거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3D. 네, 꼴 보기 싫어요. 저는 얘가 싫습니다. 7 빼기 13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D는 얼마야? 2가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4가 되니까 A1은 얼마다? 3이 돼서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 3, 여기 2.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셔서 여기 10이라고 놓고 곱하기 자, 6 더하기 38이니까 44가 되나요? 계산하시면 442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알고 있니? 뭐 이 정도의 관점의 문제고, 자, 그 다음에 개념 넓히기 4-3번으로 갈게요. 개념 넓히기 4-3번. 자, 어떻게 넓혔는지 볼게요.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둘 다 뭐 비슷한 것에서 2번만 풀어볼게요. 자, 2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뭐 이게 자연수 중에서 8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 8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는 8의 배수니까 뭐 8n이라고 쓰면은 얘를 an이라고 두면요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그렇죠?
뭐 8n 플러스 1도 n에 관한 1차식, 8n 플러스 2도 n에 관한 즉 8로 떨어졌을 때 나머지가 1들의 모임들의 수열을 이루는 것도 등차수예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것도 우리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인 거 우리 검산식 쓰시면 4n 플러스 3 4로 나눴을 때 몫이 뭐 이거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쓰면 얘도 마찬가지로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4로 나눴을 때 3 나머지가 3인 녀석들의 모임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등차수열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100과 200 사이에 있는 8의 배수들에 대한 총합을 구하라는 건 100과 200 사이에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8의 배수 중에 100과 가장 가까운 게 뭐가 있죠? 96이고 거기다 8 더하면 10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04가 100보다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항이야. 그럼 끝항은 200에 제일 가까운 게 뭐가 있죠? 8이 16, 8, 5, 40, 200이 8의 배수네요. 그럼 얘보다 하나 적은 192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제일 끝항이 되겠네요. 그럼 몇 항인지 알아보려면 얘는 8 곱하기 13이 되겠죠. 13번째. 얘는 8 곱하기 2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13항부터 14항까지 있는 거잖아. 13항부터 24항까지 있으니까 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에서 얘 뺀다면 하나 더하면 1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의 개수는 몇 개다? 10개다. 그러면 첫 항 더하기 끝항에다가 항의 개수 10개에다가 2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얘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92 더하면 6, 9, 296인가요? 그럼 이거 나눠주면 1, 2, 4, 8, 2, 8에 16에서 1480이 바로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나요? 응? 답이 틀렸는데? 항의 개수가 틀렸나?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아요. 얘랑 더하면 296 맞아요. 1은 2, 4, 8, 2, 8에 16 맞아요. 얘는 8, 1, 13, 13번째 항이고 얘는 8, 2, 16, 31, 이거 24번째 항이면 얘에서 얘 빼면 11항에다가 12개죠. 정신이 나가셨어요. 그러면 148 곱하기 12가 될 거니까 2, 8은 16, 2, 4, 8, 9, 2, 1, 4, 8이 돼서 1776이 바로 답이 되겠네. 자, 어쨌든 지금 4-3번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뭐로 나눴을 때 뭐 배수다, 나머지가 1짜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검산식을 쓰면 8 곱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더하기 1이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결국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등차수열이잖아요. 그 수들이. 그러니까 그걸 합을 구하면 등차수열의 합이 되겠다. 이 정도의 관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다음 예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5번. 자, 예제 5번 같은 경우는 1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주어졌어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2n제곱 마이너스 3n이 주어졌는데 SN이 주어지고 AN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빨리 뭘 생각하라 했습니까? 선생님이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식을 떠올려라. 이 구조를 머릿속에 인지를 해달라 했죠. 왜냐하면 식은 금방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에서 1항부터 n-1항까지 하를 빼면 이게 일반항이거든요. 그리고 n에다 빵 집어넣으면 빵빵 되면서 0 되죠. S형이 0 되죠. 그럼 얘는 그냥 2항부터가 아니라 1항부터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그래서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얘는 2n제곱 마이너스 3n이잖아요. 거기서 빼기 n-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n-1의 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n-1이 되는 거죠. 그럼 얘 풀어주시면 2n제곱에 마이너스 2n은 2고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7n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5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바꿔주시고 지워주시고 7 더하면 4n이 되시고 마이너스 5다 해서 일반항을 찾은 겁니다. 자, 요게 이제 1번 문제고 2번과 1번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2번과 1번을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A에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수열합 S에는 N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일 때 일반항 AN을 구하여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열의 합 SN이 주어졌는데 1항부터 N항까지 주어졌는데 일반항을 구하는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A의 사행의 관계식을 구하라. 그럼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항까지를 빼면 이게 일반항인데 n 대신에 빵을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1이 되죠.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n을 1을 집어넣으면 S1 빼기 S0은 얘가 A1인데 얘가 0이면 S1과 A1이 똑같아서 S1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1부터 성립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 값이 1이 있으면 S1에다 얼마를 뺀 값이 A1이기 때문에 여기는 1부터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때는 2항부터 성립한다라고 쓰고 따로 S1을 해가지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1항부터 1항까지는 무조건 초항이거든요. 그래서 A1이 되는데 이 값은 3이라고 반드시 따로 써줘야 돼요. 그럼 이 값은 여기서 n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에서 빼기 n-1의 제곱 플러스 n-1의 플러스 n 대신 n-1을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지워질 거고 이 앞에 식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n.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요. 지워주시고 2n 될 거니까 an은 뭐가 되더라? 2n이다라고 반드시 얘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거기 밑에 다 보셔도 적혀있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5-3번으로 넘어가서 난이도를 어떻게 높였는지를 볼 겁니다. 자, 5-3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각각 두 개가 나왔으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이렇게 써볼게요. 하나는 n제곱 플러스 kn. 그리고 또 다른 거는 tn이라고 쓸게요. 토탈. 1항부터 n항까지 토탈. 이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뭐 bn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는 2n제곱 마이너스 3n인데 이거의 두 수열의 일반항은 얘 일반항은 an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얘 일반항은 b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냐면 a10가 누구랑 똑같냐면 b10이 같대요.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A10을 어쩌고저쩌고 구하는 건데 수열의 합이 주어진 거고 B10이 어쩌고저쩌고 주어져 봤는데 수열의 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수열의 합이 주어지고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면 당연히 뭘 생각하는 거라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AN 사이 관계식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A10 같은 경우는 우리가 S 1항부터 n항까지 해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 AN이고 얘는 2항부터인데 어차피 10항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따로 쓰면 A10은 S10 빼기 S9다 이렇게 쓰는 거야. 1항부터 10항까지 하면서 1항부터 9항까지 하면 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쟤는 집어넣으면 100 플러스 10n이 될 거고 빼기 9 집어넣으면 81 플러스 10k죠.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예요? 9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9 플러스 k가 바로 A10번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B10을 구하는 거예요. B10. 자, B10 같은 경우는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1항까지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항까지 빼주면 이게 bn의 일반항이 되는데 10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10 집어넣으시면 b10은 얘네가 10 집어넣으면 돼요. t10에서 1항부터 10항까지 하면서 1항부터 9항까지 합을 빼주면 되니까
1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00 빼기 3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 9 집어넣으면 81 곱하기 2면은 162에서 빼기 뭐가 됩니까? 93, 27이 되겠죠. 그럼 얘를 하나 계산하면 135가 될 거고요. 얘를 하나 계산하면 170에서 135를 빼니까 35인데 그 값이 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땡땡땡 해서 K는 얼마였더라? 16이 바로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구조를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뺀 즉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떠올려라. 이게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쓰는 게 더 중요하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50이고 자, A1이 50이고 공차 D가 마이너스 4인 일반항 등차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주었어요. 자,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인데 얘에 대한 뭘 구하라냐면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선생님이 이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가르칠 때 보면 최대 최소 문제는 범위가 주어진 형태가 아니면 거의 정해진 케이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사실은 그래프 그리는 건데 나중에 가면 첫 번째는 이차함수로 표현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산술기하인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운 게 미분이에요. 이거는 파트에서 배워요. 왜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미분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3번은 제외한다고 치면 2차냐 이제 산술기하냐를 살펴보는 건데 우리가 SN 1항부터 n항까지 등차 수열의 합이 상수항에 없는 n에 관한 2차 함수라고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개념은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얘로 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풀 겁니다.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쉽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SN을 구할게요. 실제로.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n개에 2 곱하기 초항이니까 100 플러스 n-1의 공차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쓰겠죠. 그럼 2를 먼저 이렇게 나눠주시고 전개를 해보시면 n에 자 마이너스 2n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52가 될 거고 이것은 마이너스 2n 제곱에 플러스 52n이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에서 이렇게 점으로 찍힌다 그랬습니다. 자연수 n을 정역으로 가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 꼭지점일 때가 당연히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꼭점을 구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n제곱 마이너스 26n이 될 거고 얘 반 13의 제곱하니까 169를 해줬다면 마이너스 298 338에서 더하기 338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대값은 n이 얼마일 때 얘가 n-13의 제곱이 될 거니까 n이 13일 때 결국 s13이라는 값이 바로 338이 최대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요렇게 풀 건데 얘는 이렇게 자연수 분명히 점이 꼭지점이 이렇게 찍을 때 이 그래프가 자연수 n을 정의로 하니까 이렇게 선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꼭지점이 정수가 아니라 즉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이 여기 찍혔을 때가 아니라 여기는 분수니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혀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하기가 계산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많이 복잡해요. 물론 하라고 하면 못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 이렇게 구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봐봐
SN이라는 표현이 n이 만약에 여기가 13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13,S13이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에서 A13까지 더해주는 값이 여기라는 거야. 그러면 14일 땐 여기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기다 14를 이렇게 더해줬을 때 이 값보다 작아지려면 14는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3까지는 A1, 2, 3 더해야 때 13까지는 다 양수니까 이 값이 점점 이렇게 커질 거지 않겠습니까? 1항일 때는 S1일 때는 1항부터 1항까지야. S2일 때는 1항부터 2항까지 하니까 1항에서 2항을 더해줄 때 올라갔다는 얘기야. 3항 더했을 때 올라갔다는 거야. 4항 더했을 때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럼 13항까지는 계속 양수니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14항부터는 뭐였다는 얘기예요?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이 SN의 최대값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공차가 음수니까 계속 여기서 4를 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젠가는 음수가 나오겠죠. 일반한 AN 값이.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AN이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를 구해서 그러면 이때부터 더하면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요 직전항까지 더해주면 양수항들을 계속 더해주니까 일단 수열의 합은 커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구하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얘로 구하면 1차 시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보세요. 50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4라고 해놓고 이게 0보다 작다고 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54가 될 거고 그게 0보다 작잖아요. 54보다 큰 4n이 될 거고 n은 4n은 3 4, 30 13.25보다 크기 시작하면 즉 14항이 되는 순간부터 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14항 이전 13항에서까지는 뭐라고요? 양수가 되니까 더해지면 커지겠죠. 그래서 S13일 때가 양수를 계속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가 양수고 얘 초항이 음수일 때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AN이 양수로 바뀌는 순간 왜냐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계속 여기가 첫 번째 S1이고 여기가 S2가 A1 더하기 A2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A2가 음수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일 작을 때 떨어졌다가 다시 커진다는 얘기는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 있으니까 AN이 뭐라고? 양수가 되기 직전까지 더해줘야 음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판단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치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원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게 조금 더 빠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최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어느 값은 계속 커져요. 그러면 뭔가를 더해줄 때 계속 양수를 더해주다가 어떤 항을 더해줄 때부터는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는 음수값을 더해주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 순간이 바로 최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고 구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개념을 넓히는 건 또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6-3번으로 갑니다.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 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6-3번 또 난이도를 어떻게 넓혔는지 볼게요.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SN이 주어졌는데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바로 뭐라고 했냐면 2n제곱 마이너스 39n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얘를 딱 보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에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인 거야. 그랬는데 뭐가 나왔냐면 얘는 A1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각각을 시음값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N이 등차 수열인 건 알아요. 등차 수열인 건 아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려면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뭐 한다고? AN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N을 통해서 양수가 되는 값과 음수가 되는 범위를 차라리 그냥 구하면 되는 거네.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계속 맨 초반에는 A1, S1, S2, S3 갈 때 계속 음수가 되니까 작아진 거잖아요.
그러다 순간 어디 순간 이후부터는 이 선을 대칭축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는 올라가잖아. 즉 최대 최소로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어떤 항 직전까지는 음수고 이 항 뒤후부터는 플러스가 있다는 건 양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럼 결국 얘도 그냥 대칭축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칭축 구하는 시기에 x는 마이너스 2a분의 2분의 b 마이너스 39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서 그러면 4분의 39인데 얘가 9.75 정도 되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9.75 정도가 여기가 9.75니까 9항까지는 계속 음수였다가 10항부터 뭐야? 올라간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SN을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여기가 9.75잖아. 그러면 9항은 여기 있고 10항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10항까지가 뭐인 거야? 최소인 거야 10항인 거. 그러면 11항부터 양수인 거예요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힘드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그냥 수열의 합이 주어졌는데 일반항을 물어보는 패턴의 문제가 왜냐면 일반항의 부호를 알아야 되니까 일반항을 물어보는 패턴의 문제가 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식을 써주면 2n제곱 마이너스 39n에서 빼기 2 곱하기 n-1의 제곱에다가 빼기 39의 n-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식을 알고 있으면 공부가 많이 돼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등차 수열합 일반항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 a1 플러스 n-1의 공차 b인데 보시면 최고차항 즉 2차항의 개수만 볼게요. 그럼 2차항 개수는 dn 해가지고 위에 분자는 dn제곱이 나오고 밑에는 2가 돼서 2분의 d가 바로 n제곱의 개수예요. 그러면 요 녀석을 통해서 얘가 2분의 d잖아. 이걸 통해서 공차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등차 수열인 걸 아니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된다. 그러면 d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된다는 거 알고 초항은 S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7이라는 걸 알다 보니까 그냥 마이너스 37 플러스 일반항으로 n-의 공차 4다 이렇게 하면 계산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이 2분의 d가 얘의 개수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은 많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간이 대폭 줄어들잖아요. 모르면 이렇게 하시고요. 안 외웠으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럼 이제 갖다 집어넣으시면 4n- 뭐가 됩니까? 40이 되는 건가요? 4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부분이 n이 10.25보다 클 때는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11항부터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는 저 녀석들이 다 음수라는 거죠. 그리고 11항부터 20항까지는 다 양수라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을 벗긴 상태로 써보면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자, A1부터 어디까지? A1 더하기 A2 더하기는 다 마이너스 다 달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A10항까지 해준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써주죠. 얘네들은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절대값이니까. 그 다음에 A11항부터 20항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쓰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것도 뭡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고 이것도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A11 빼기 A10 A12 빼기 뭐 안되네. 그냥 합시다. 자,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첫 항 더하기 끝항. 자, 아까 전에 AN이 얼마였어요? 4n-41이었습니다. 자, 10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더하기 첫 항은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7이요. 그런 거에 항의 개수 몇 개? 10개.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8에다가
마이너스 19가 될 거고 얘랑 보면 마이너스 190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90 되겠죠. 더하기 자 이번에는 여기 얘 구할게요. 얘. 자 A10이랑 첫 땅에 A10이랑 11 집어넣으면 44니까 3 더하기 20 집어넣으면 80이니까 39 맞죠? 거기 항의 개수 11항부터 20항까지 10개죠? 그걸 2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2여서 2로 나눠주면 21이 돼서 이것은 210이 돼가지고 둘이 더하면 얼마? 400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 어떻게 생각하자고? 어쨌든 이게 수열의 합이라고 막 그냥 보지 마시고 일반항에 지금 절대값이 씌워서 얘가 양순지 음순지가 알아야 되잖아. 그럼 결국 AN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수열의 합이 주어지고 일반항이 주어졌으니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쓰셔서 일반항을 구할 건데 얘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 함수니까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얘가 2분의 d라는 걸 통해서 d 값을 구하고 공차를 구하고 S1을 통해서 초항을 구하면 일반항 구할 수 있죠. 등차 수열 일반항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초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 구할 수 있다. 이 능력점. 이렇게 구하시는 게 조금 더 뭐하다? 식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7번. 자, 예제 7번에서는 사실 이 내용 좀 필요할까 싶어요. 이거 사실 몰라도 풀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푸는 거 먼저 설명을 해줄게. 대략적으로. 자, 보세요. 자,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일 때 S10은 10이라고 줘줬어요. 등차 수열이라 했습니다. 일반항은. 그러면 그 다음에 S20은 50이라고 했어. 그랬을 때 S30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S30을 구하라는 문제는 SN을 구하는 거고 SN은 결국 2분의 항의 개수 n에다가 2 곱하기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d니까 미지수 2개, 조건 몇 개? 2개 통해서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30 구하면 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이 식을 갖다 개념을 배우고 개념을 좀 외우시면 조금 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어떤 관점이냐면 봐봐. S10이라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가지고 생겨서 A10인데 요 관점이 뭐냐면 A1, A2, A3, A4 해가지고 다 나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란다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 또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 또 각각의 이 값도 봐봐, 얘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A1 플러스니까 2A1 플러스 D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3D니까 2A1 플러스 5D가 되겠죠. 그 다음에 A5 더하기 A6 또 두 개를 더하면 얘는 2A1 플러스 4D, 5D니까 9D가 되는데 보면 얘에서 얘를 뺀 게 몇 D예요? 마이너스 4D죠. 얘에서 얘를 뺀 게 마이너스 4D죠. 이렇게 차가 일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씩 더한 것도 등차 수열입니다. 마찬가지 원리 만나면 이렇게 세 개씩 더한 것도 등차 수열인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일반항들이 등차 수열이면 똑같은 개수만큼 더한 값들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1항부터 10항까지 총 10개를 더한 어떤 값이 10이라는 값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얘는 A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게 있고 더하기 A11항부터 A20항까지 더한 값이 있어요. 이게 50이 돼. 그럼 얘가 10이면 이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0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얘가 10개 더해져 있고 얘도 10개 더했으면 얘네 둘은 등차 수열을 이뤘으니까 여기는 분명히 플러스 공차가 30이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A21항부터 이번엔 A30항까지 추가적으로 더하면 얘도 10개잖아요. 그럼 여기다 또 30을 더한 70B 이 값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S30이라는 건 1항부터 30항까지 합이니까 10 더하기 40 더하기 70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120이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1, A2, A3, A4가 등비수열이면요. 이렇게 같은 개수만큼씩 더해준 것도 등비수열이 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이랬죠? 네, 요관점의 개념을 알고 있니? 자, 각각이 등차 수열이야. 그럼 이렇게 두 개씩 더한 값들이 나가는 것도 등차 수열이야. 같은 개수만큼 더해진 녀석들의 값도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더해져 있고 그 다음 10개 더해져 있고 그 다음에 10개 더해진 이 값도 30 더해졌으면 얘도 30 더해졌으니까 이걸 알면 얘는 더 쉽게 구할 수 있어 라고 암기를 시키는 거죠. 근데 원리를 알고 암기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원리를 알고 암기를 시키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그냥 외우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7-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장이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자연수 K에 대해서 S3K가 9SK가 성립한다. S5K는 SK의 지금 몇 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S3K는 9SK인데 S5K는 SK 몇 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SK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1항부터 K항까지의 합이죠. 그러니까 K개의 합인 거야. 자, 얘는 뭡니까? 3K는 1항부터 K항까지 하나, K 플러스 1항부터 2K까지 얘도 분명히 K개죠. 얘도 K개, 얘도 K개. 그리고 2K 플러스 1항부터 또 뭡니까? 3K항까지 얘도 몇 개입니까? K개죠. 그럼 내가 이 SK, 이 값이 예를 들어서 SK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등차 수열이니까 SK의 플러스 공차 D 이렇게 쓰면 되죠. 몰라요 D는 얼마인지는. 얘는 뭡니까? SK의 플러스 2D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3K는 얘네들 다 더한 거죠? 그래서 3SK 플러스 3D가 나오는데 이게 9SK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3D는 3SK 넘어가면 6SK가 되죠. 그래서 D는 2SK, 2배 SK가 된다. 이 D값이 얘라는 얘기예요. 2SK. 그럼 5K는 뭐냐면 이런 거에다 몇 개가 되어 있다는 거야. 3K 플러스 1부터 얼마? 4K. 4K 플러스 1부터 얼마? 5K까지 합이 나온 거죠. 그럼 얘는 SK 플러스 몇 D? 3D. 얘는 SK 플러스 몇 D? 4D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다 합치면 2SK, 3SK, 5SK 더하기 몇 D? 3D, 6D, 10D 이렇게 쓰면 돼요. 10D. 그럼 T가 2SK라 했으니까 여기다 쑥 하고 집어넣으면 얼마죠? 20SK니까 25SK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5배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25배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녀석이 1항부터 N항까지 등차 수열이면 그 각각의 개수들이 똑같은 상태에 더해준 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예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8번. 자, 다음과 같이 1과 15 사이에 10개와 2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 모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10-A1분의 B20-B1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럼 보시면 A10-A1 분의 B20-B11이 됐거든요. 그럼 A10-A1은 사실은 얘는 A1 플러스 9D니까 얘에 대한 9D 이 공차를 구하라는 거고, B20에서 B11을 뺀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9D2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국 공차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차들. 이해하셨죠? 이거의 공차, 이거의 공차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면 D연분의 D2를 구하라 이렇게 되죠. 보면은 1부터 어디까지 있습니까? A1 해가지고 여기 A10까지 있고 여기 5가 있죠. 그럼 얘네들이 다 등차 수열이야. 그럼 얘가 첫째 항이죠. 얘가 뭐라고? 어떤 첫째 항. 첫째 항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어요. 그럼 얘가 첫 번째면 얘는 두 번째 항이야. 그럼 얘는 몇 번째? 11번째 항이죠. 그럼 얘는 몇 번째? 12번째 항이죠. 그러면 등차 수열 일반은 어떻게 쓴다 그랬습니까? 첫째 항 더하기, 그렇죠? n-1의 공차 d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넘어가면 d1은 뭐가 되냐면 11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씁니다. 11분의 5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1이 있고 여기가 5가 있는데 이번에는 B1부터 여기가 B20이 있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 다시 이게 등차 수열이 있는 게 얘가 뭐야? 첫 번째 항이에요. 얘가. 그럼 여기 얘가 1일 때 두 번째 항이니까 얘는 뭐예요? 21번째 항이니까 얘는 22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일반항을 쓰면 첫째 항 얼마? 1 플러스 n-21의 공차 D2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얘 넘어가면 얘가 4가 돼서 D2는 21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4가 되는 거예요. 초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얘가 왜 11분의 5냐? 4죠. 얘도 11분의 4. 그래서 4, 4 이렇게 좀 11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21분의 답은 11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8-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4와 개념 넓히기 8-3번입니다. 4와 얼마? 20 사이에 4와 20 사이에 m개 20과 50 사이니까 여기 A1부터 해가지고 AM까지 있어. m개가 들어갔고 20부터 52까지는 B1부터 어디까지? BN까지 있다 라고 했을 때 MN, 이런 관계가 있을 때 M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래요.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으로 툭 잘라서 하면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다 등차 수열이야. 다 등차 수열이면 일단은 공차는 다 똑같겠죠 이게. 그럼 봐봐.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으로 본다면 얘는 두 번째 항이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이 20이라는 녀석은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이라는 녀석 어떻게 쓰면 됩니까? 첫째 항 얼마? 4 플러스 항의 개수가 m이니까 n 플러스 1에서 1 빼면 n 플러스 1의 공차 얼마? d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얘 풀어 넘어가면 16은 n 플러스 1 곱하기 d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제는 앞에 거 없다고 생각해요. 앞에 거 없다고 생각하고 얘가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거 20 맞냐? 20 맞죠? 그럼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는 뭐요? 몇 번째 항입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 그럼 얘는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아니 얘가 초항으로 보고 얘가 n번째 항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저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52라는 녀석의 일반항은 첫째 항 얼마? 20 플러스 항이 얘죠? 그럼 얘에서 1 뺀 거니까 n 플러스 1의 공차는 똑같다 그랬어요. d. 왜냐면 이렇게가 등차 수열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 넘어가시면 32는 n 플러스 1의 d가 되겠다. 그래서 나는 mn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 없습니까?
D가 필요 없죠. 그럼 D를 소거시키는 거죠. 그럼 D를 소거시키려면 D는 n 플러스 1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16이 될 거니까 그걸 여기다 쑥 하고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32는 n 플러스 1분의 16을 이렇게 뭐야? 곱하기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16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2가 될 거고 n 플러스 1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mn사의 관계식 우리 답을 살짝 답을 뭐래? 거기 보기를 보면 n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n은 걸로 정리하면 얘 올려줘야 되겠네. 그러면 2n 플러스 2는 n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n은 정리하면 1 넘겨주면 2n 플러스 1이다 해서 답은 몇 번 되더라? 2번이 되겠더라. 그냥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문자 복잡하게 써가지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째 항인지 그냥 놓고 그냥 공식에 갖다 다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8-3번까지 해가지고 등차 수열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